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대화에서 나온 문법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대화에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민철 씨는 자유무역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편의를 돕는답시고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생계의 수단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지도 모르는 농민들을 걱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는답시고 니은답시고 라는 문법이 나왔죠?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는답시고 니은답시고입니다.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혹은 어떤 상태를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음을 빈정거리며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여기에서 빈정거리다는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법은 동사와만 결합합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는답시고가 오고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 니은답시고가 옵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 푼이라도 더 번답시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병만 얻었다. 여기에서 푼은 옛날 돈을 세는 단위인데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액수의 돈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좀 더 벌려고 밤낮으로 일했는데 오히려 병만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해서 비웃거나 빈정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행동을 후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번답시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병만 얻었다. 다음 예문도 보실까요? 너는 요리를 한답시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니? 요리를 한다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상대방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해서 상대방이 요리를 하는 것을 은근히 비웃으면서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탓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요리를 한답시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니? 자, 그럼 다음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3번. 영수는 영화 감독이 된답시고 공부는 안 하고 영화만 보러 다닌다. 영수가 영화 감독이 된다고 공부는 안 하고 영화만 보러 다니는 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수는 영화 감독이 된답시고 공부는 안 하고 영화만 보러 다닌다. 마지막 예문도 보실까요? 4번. 다이어트 한답시고 운동기구만 잔뜩 사들여서 집안만 더 좁게 만들었다. 여기에서 잔뜩은 아주 심하게 라는 의미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기구만 아주 많이 사들여서 집안만 더 좁게 만들었다고 상대방의 행동을 빈정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한답시고 운동기구만 잔뜩 사들여서 집안만 더 좁게 만들었다. 여기까지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한 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볼까요? 모두 책 186쪽을 보세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빈칸을 채우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는 의도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중간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의도한 것과는 다른 실제의 결과를 쓰면 됩니다. 그럼 먼저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의도를 보시면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나요? 중간을 보시면 튼튼한 기업들만 적극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 결과는 어떤가요? 중소기업들을 문 닫게 했다라고 했네요.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혹은 어떤 상태를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음을 빈정거리며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인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래를 보시면 완성된 문장이 있네요. 같이 볼까요?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답시고 튼튼한 기업들만 적극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근거로 그 목적을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채우시고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의도는 동생이 TV를 고친다 라고 했네요. 동생이 텔레비전을 고친다고 기계 부품을 모두 분해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해하다는 어떤 물건의 개개의 부분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생이 TV를 고친다고 기계의 부속품을 모두 분해해서 TV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동생이 TV를 고친답시고 기계 부품을 모두 분해해서 TV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왼쪽의 의도를 보시면 서울시가 도로를 넓힌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도로를 넓힌다는 의도로 1년째 공사를 해서 통행에 불편만 준다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원래의 의도나 이유와는 달리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빈정대면서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실 수 있겠죠? 서울시가 도로를 넓힌답시고 1년째 공사를 해서 통행에 불편만 주고 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세요. 아들이 구직 정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구직 정보를 찾는 목적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인터넷을 연결했는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듯이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죠? 아들이 구직 정보를 찾는답시고 비싼 돈을 들여 인터넷을 연결했는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딸이 어머니 일을 도와준다고 평소에 안 하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접시만 깨뜨렸습니다.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딸이 어머니 일을 도와준답시고 평소에 안 하던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만 깨뜨렸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법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화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민철 씨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날엔 싼 농축산물이 무제한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농축산업 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배울 문법, 는 나렌을 사용했는데요. 는 나렌은 앞문장에서는 극단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경고의 내용이나 우려하는 결과가 뒷문장의 내용으로 옵니다. 는 나렌은 동사와만 결합합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도 없는 동사도 모두 는 나렌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문법 는 나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짓말 한 게 들통나는 날엔 그날로 쫓겨나고 말 거야. 여기에서 들통나다는 숨기거나 감추었던 일이 밝혀져 밖으로 알려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날로 쫓겨나고 말 거라고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추측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거짓말 한 게 들통나는 날엔 그날로 쫓겨나고 말 거야. 그럼 다음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2번. 다시 한번 지각하는 날엔 진급할 수 없게 되니까 조심하세요. 여러 번 지각을 한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또 한 번 지각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 다음 급으로 진급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각하는 날엔 진급할 수 없게 되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럼 다음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3번. 내가 한 번만 더 약속을 어기는 날엔 우리 사이는 그걸로 끝이야. 약속을 자주 어기는 친구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번만 더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사이는 그걸로 끝이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가 한 번만 더 약속을 어기는 날엔 우리 사이는 그걸로 끝이야. 자, 그럼 마지막 예문을 보실까요? 4번. 이번 같은 지진이 또 한 번 일어나는 날엔 섬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릴 것 같아. 아마 이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이번 같은 지진이 또 한 번 일어나면 그때는 섬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릴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지진이 또 한 번 일어나는 날엔 섬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릴 것 같아. 여기까지 문법 는 나렌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보기와 같이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먼저 아래의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겠지?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해외 시장에서 경제력이나 생산력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대기업과 또 해외의 여러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부지런히 기술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도산의 위험마저 있다니까. 여기에서 개척하다는 어떤 새로운 분야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도산은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부지런히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서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지 않으면 망할 수 있는 위험마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가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도산하는 날엔 우리 가족과 우리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즉 망하는 경우에는 우리 가족과 우리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만약에 회사가 망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 가족과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문법 는 나래엔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아래의 대화를 보시고 밑줄 친 빈칸에 문법 는 나래엔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을 보시겠습니다. 가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다시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던데 우리 경제가 괜찮을까? 여기에서 과소비 현상은 필요 이상으로 돈이나 물품을 써서 없애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요즘 다시라고 했으니까 아마 옛날에도 이런 과소비 현상이 있었나 보네요. 요즘에 다시 그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가 90년대 말에 겪었던 외환위기가 재발할까봐 겁나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는 보통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과소비 현상이 계속되면 90년대 말에 겪었던 외환위기가 재발할까봐 겁나네 그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재발하다는 다시 발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장 마지막에 사용된 겁나네 그려에서 그려는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의 뜻을 강조하면서 공감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날엔 이번에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데 말이야. 만약에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에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싶다고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문법 는 나렌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대화도 보시겠습니다. 2번. 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컴퓨터 게임하고 논 거 엄마께는 절대 비밀이야. 아마 이 대화는 두 형제가 하는 대화인 것 같네요. 오늘 둘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놀았나 보네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논 것을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가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형. 엄마 오시면 우리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안 했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나는 동생이네요. 형이 엄마한테 오늘 컴퓨터 게임을 한 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오시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안 했다고 말씀드리면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가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바보야. 아무 말씀도 드리면 안 돼. 엄마한테 들키는 날엔 진짜 혼난단 말이야.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들키다는 몰래 하던 일 또는 숨기던 일이나 물건이 보이게 되거나 알려지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두 형제가 컴퓨터 게임을 한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진짜 혼난다고 걱정하면서 문법 는 나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대화를 보실까요? 3번. 가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뛰어가자. 막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여기에서 막차는 그날 마지막으로 떠나거나 들어오는 차를 의미합니다. 아마 가와 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아주 늦어서 마지막으로 가는 차를 타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나가 이야기합니다. 뭐? 돈도 다 써버렸는데 막차를 놓치는 날엔 잘 데도 없을 거야. 나는 돈도 이미 다 써버려서 마지막 차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잘 곳도 없다고 걱정하면서 문법 는 나렌을 사용했습니다. 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좀 일찍 나오자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사실 책에는 그러길래 라고 썼는데요. 문법적으로는 그러게가 맞습니다. 그러게는 자신이 한 말이 맞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나에게 좀 일찍 나오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을 강조하면서 나를 탓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가가 이야기합니다. 너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냐고 묻고 있네요. 나가 대답합니다. 나 사실은 늦잠을 자서 결석한 날이 많아.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하루만 더 결석하는 날엔 난 정말 졸업을 못하게 된대. 늦잠을 자서 학교에 안 간 날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하루만 더 결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졸업을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문법 는 나렌을 사용했습니다. 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아침마다 깨워줄까? 가는 나의 상황을 듣고 일찍 일어날 수 있게 아침마다 깨워준다고 이야기하네요. 정말 좋은 친구인데요. 여러분은 새해가 될 때 새로 세운 새해 계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이 새해에 세운 계획에 대해서 위에 두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오빠가 올해에야말로 꼭 담배를 끊겠답시고 집에 사놓았던 담배들을 다 버렸는데 한 달도 안 지나서 그 유혹에 지고 말았다. 어머니께서 아시는 날엔 잔소리를 한참 들어야 할 텐데. 오빠의 새해 계획은 뭐였죠? 네, 바로 올해에야말로 꼭 담배를 끊겠다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빠가 그렇게 올해에야말로 꼭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빈정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했네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머니의 잔소리를 한참 들어야 할 거라고 걱정하면서 문법 는 나렌을 사용했습니다. 선생님도 새해에 세웠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올해 중국어를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하고 나서 일주일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비싼 학원비를 내고도 학원에 다니지 않은 것을 부모님께서 아시는 날엔 저에 대해 실망이 크실 것 같아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서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책 186쪽을 보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앞에서 배운 두 문법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모두 읽으셨죠? 그럼 선생님과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나가나 들리는 말이 세계화, 국제화이다. 여기에서 오나가나는 어디를 가나 늘 다름없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를 가든지 늘 들리는 말이 세계화, 국제화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인들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답시고 자녀들의 조기 교육과 해외 연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정부는 무역의 세계화라고 수입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발맞추다는 말이나 행동, 사상을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키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조기 교육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아직 이르지 않은 어린이에게 일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해진 어떤 교육보다 조금 빠른 교육을 의미합니다. 또 열을 올리다는 어떠한 일에 열중하거나 열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어붙이다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계속 과감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국제화 시대에 잘 맞춰서 행동한다고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지 않은 자녀들을 일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 가르치거나 해외 연수에 열중하는 것을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정부는 무역의 세계화라고 수입 개방을 계속 과감하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날엔 취약한 분야의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정부가 이렇게 수입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취약한 분야의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문법 는 나렌을 사용했네요. 여기에서 취약하다는 어느 부분이 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루아침에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심히 우려된다에서 심히는 보통의 정도보다 지나치게라는 의미이고 우려되다는 걱정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나는 여러 가능한 일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글을 읽으면서 배운 문법들이 사용된 문장들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배운 문법을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을 이해하셨어도 그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거나 대화를 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시고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